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22년 2회차 이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한 후기부터 남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력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제 생각에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재료역학을 이제 좀 무난하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시간을 꼭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3-4문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하나씩 다 꼬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시간 내에 내가 풀 문제, 못 풀 문제 다 나눠서 이제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라,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재료역학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에 백의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인장응력을 묻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장응력 공식 시그마는 A분의 P다.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단위 변환을 잘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은 100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를 좀 잘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메가파스칼,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이런 강선이 매달려 100의 무게, AC 강선이 받고 있는 힘. 자, 이 그림만 봐도 사실 바로 나오죠? 이 세 힘의 평형, 라미의 정리 문제가 되겠고요. 라미의 정리 문제는 먼저 각도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도, 60도, 90도가 나오게 되고, 왼쪽 편 120도, 오른쪽 편 150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AC 강선이니까 여기 이제 맞물리는 각, 요 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도. 요 라미의 정리를 사용을 하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연립을 하면은 TAC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50kN,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재료의 변형 에너지 밀도,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나타낸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이제 없다 하시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례 한도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비례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자, 단위 부피당 탄성 변형 에너지를 이제 여기서는 변형 에너지 밀도라 그랬고, 탄력 계수 또는 레질리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피분의 탄성 에너지고,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은 2분의 시그마 제곱 그리고 2분의 2 엡실론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요 밑에는 이제 간단한 증명이고요.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전다 능력. 이때 이제 레질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똑같이 U라고 쓰긴 하고 4지분의 타우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탄성은 2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면은 요 전다 능력에서는 4지분의 타우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기둥 문제가 나왔네요. 1단 고정 타단자유인데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해요. 자, 이 압축력을 받고 있고, 단면이 10의 정사각형, 길이 주고 세로 탄성계수 주고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안전하기 위한 하중, 이걸 물어보면서 안전계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풀어야겠죠. 첫 번째는 임계하중, 오일러 공식을 사용을 해서 이 임계하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중, 안전계수를 고려해서 사용하중을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단말계수, 1단 고정 타단 자유일 때 n이 4분의 1이니까 임계하중 오일러 공식은 n파이 제곱 l제곱 분의 2i민,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시면은 8225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안전하기 위한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사용하중입니다. 사용하중, 허용하중 또는. 그래서 P는 안전율을 이제 나눠서 10분의 825, 822.5, 그리고 킬로뉴턴으로 물어봤으니까 0.82 킬로뉴턴,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단말계수 몰라서 이제 못 푸신 분들은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사용하중 개념도 같이 연계해서 알아둡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입니다. 재료역학에서 이렇게 온도가 나왔다는 거는 100% 열응력입니다. 이 열응력 문제를 풀 때는 길이가 변화를 하냐, 즉 변이가 있냐 또는 고정이 되어 있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길이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조건이 있다, 그죠? 그러면 변이가 없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열응력 시그마 t는 2 알파 델타 t, 이 공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물어봤는데 여기 이제 조건이 8kN의 힘을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면에 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응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 델타 t는 a분의 p 해서 쭉 풀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걸 이제 분수로 바꾸면은 3분의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해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열응력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 아니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번입니다. 평면 응력 상태, 요거 딱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해야겠죠. 모어의 원입니다. 모어의 원. 모어의 원만 그릴 수 있으면은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은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X방향 요거 A죠. Y방향 B고, 그 다음에 XY 방향 전달 능력, 이건 타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겠으면은 유튜브에 모어의 원 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A 찍고 B 찍고 그 다음에 C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우를 하나 찍어야겠죠. 요 타우 맥스가 아닙니다. 요 타우를 플러스 60 또는 마이너스 60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찍었을 때 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거리가 70이고 요 60이니까 루트 70제곱 더하기 60제곱 해서 92.2가 나오게 되고, 타우 맥스는 이 R 값과 정확하게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 맥스 92.2 메가파스칼,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도심의 Y축 좌표,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단면 2차 모멘트를 물어보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패스하셔야 되지만, Y축 좌표 정도 물어보는 거는, 즉 도심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론서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T형 단면은 A1 플러스 A2, 그 다음에 A1 Y1 플러스 A2 Y2, 이 공식 하나로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1 Y1, A2 Y2. 자, 혹시라도 이거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실까봐 요 X축이 기준입니다. 여기가 Y1이에요. Y1 여기 정중앙까지 10이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Y2입니다. Y2는 밑에 거리 20 더하기 요 60의 절반이니까 30 더해서 Y2는 50이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공식에 넣어봤을 때 34mm,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실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합니다만, 2020년 1, 2회차 이제 통합회차 때 한번 이거보다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문제는 무난하게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직사각형 단면이라고 주어져 있고, 단순 지지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단순 지지부, 그리고 중앙에 집중하중, 요거까지 해서, 그리고 L과 H 관계를 주고 최대 구피 목력 시그마 맥스와 최대 전달 능력 타우 맥스의 B를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단순 지지부 중앙에 집중하중 P일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거를 모르면 아예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B는 Z분의 Mx고 여기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L이 이제 10H다.
이것도 문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워 맥스는 요 이제 보의 전다 능력, 그것도 최대 전다 능력을 물어봤을 때는 IB분의 VQ가 아니고 2A분의 3V, 요 직사각형 단면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딱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나머지 미지수들 다 없어지고 20만 딱 남게 돼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못 푸셨다는 거는 이 보의 기본 개념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보 진짜 완벽하게 외우셔야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재료역학에서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형 보의 분포화 중 오메가, 집중화 중 A점에서의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그냥 사실상 힘의 해석,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만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분포화 중 있으면은 집중화 중으로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집중화 중으로 변환을 했을 때 지금 단위가 뉴턴 센티미터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통일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랑 길이랑 곱해서 이제 20뉴턴이 집중화 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힘이 발력 RA라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발력 모멘트 MA라고 하는 게 걸릴 겁니다.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요 세로로 50뉴턴 이게 이제 50뉴턴이 되겠고 그리고 가로로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오른쪽으로도 RA Y라고 X라고 할까요? 이거를 Y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힘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멘트만 딱 구하면 되니까 이 MA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기 A점에서 모멘트 평형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거리 모멘트 8 50cm고 요 힘이 50이니까 50, 50 곱해서 요 모멘트는 2500이 될 겁니다. 이건 뉴턴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의 모멘트는 요거는 이제 모멘트 8이 아니죠.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게 모멘트 8의 길이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5cm겠죠? 5cm고 힘이 20뉴턴 작용하니까 5 곱하기 20 해서 요 방향 이제 모멘트 100 하나가 더 걸리게 됩니다. 방향이 똑같죠? 2500, 100 그러면은 그냥 두 개 간단하게 더해서 260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600 답은 1번이 나오게 되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힘의 해석을 진행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이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고수분들은 그냥 모멘트 평형 여기서 바로 이렇게 구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부정정보 문제죠. 1단 고정, 타단 지지보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등분포화 중일 때 B점의 발력 RB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100% 암기 문제죠. 거기서 이런 힘의 평형 이런 거 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RB 한 5초 만에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답은 8분의 3 오메가 L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부정정보 4가지 케이스 있었죠?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1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